일어났다. 그걸 어떻게 기억해? 최면으로 가족 찾기 프로젝트가 기다려온 첫 상봉. 최면을 통해 헤어졌던 가족을 만난 김영대 씨의 극적인 상봉 과정이 잠시 뒤 공개됩니다. 김영대 씨는 좀 더 깊숙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또 한 번의 최면을 시도했다. 과연 새로운 단서를 떠올릴 수 있을까? 세 식구가 살았나요? 내 식구예요. 네 식구. 자, 엄마, 아빠 또 누군가요? 아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군요. 언제 돌아가셨나요? 버스를 타고 내려왔어요. 서울에서 시골 갈 때 버스를 타고 갔군요. 자, 그래서 내려가시면서 바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다녀와서 바로 장례를 치렀어요. 최면을 통해 할머니의 장례식 장면을 기억해냈는데 시골 학교에서의 기억 떠올려 봅니다. 무슨 곡인데 자, 무슨 곡 초등학교입니까? 서곡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서곡 초등학교. 자, 당신이 살던 동네 이름 뭡니까? 무슨 공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동네 이름하고 초등학교 이름하고 같았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서곡이 떠올라요. 또 자신이 살던 동네 이름과 학교 이름이 일치했다는 새로운 단서를 떠올렸다. 영대 씨가 최면 속에서 떠올린 서곡초등학교를 검색해본 결과 학교 이름과 마을 이름이 유사한 곳은 원주에 단 한 곳. 학교 측에 학생 기록부 확인을 부탁했지만 영대 씨와 일치하는 학생 기록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뭐 제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찾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또 포기하지 않고 꼭 찾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로부터 3일 후 마산의 한 동사무소에서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교도 24번지에 오래 사신 분이 김영대 씨가 그 집에서 어릴 때 같이 새들어 산 걸로 그렇게 검색이 됐습니다. 그럼 집 주인인가요? 집주인이죠. 예. 영대 씨 가족이 살았던 집에 집 주인이 있다는 것. 또 한 번의 희망을 가지고 제작진은 영대 씨와 함께 급히 마산으로 향했다. 어린 시절 기억이라 제가 기억 못하는 게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맞으시다면 그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정확할 테니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씨 다시 한번 희망을 걸어보는데 다음 날 영대 씨와 제작진은 30년 전 영대 씨 가족이 새들어 살았던 집주인을 찾아간다. 과연 집주인은 영대 씨와 가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을까? 언니 네가 알겠네. 언니 기억이 나세요? 얼굴 보니까? 아지. 저는 텔레비도 한번 나왔는데 저 어린 시절 모습하고는 좀 어떤 것 같아요? 그 많이 모습이 있지. 뭐 눈매가 뭐 눈빛하고 모습이 많이 있지. 아버지도 많이 닮았고. 보자마자 대번에 영대 씨를 알아보고 30년 전 어린 시절 영대 씨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 반갑게 맞아주는데 부모님 뭐 사시는 곳이나 아니면 연락처 그거는 같은 거? 모르고 그거까지는. 한 15년 안인가 재혼했는데 부잣집으로 가서 잘 산다 이러더라고. 영대 씨 아버지와 헤어진 후 이미 재가를 한 상태. 그렇다면 아버지는? 얼마나 아버지는 마음이... 고생하다 돌아가시고 혼자.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 혼자 고생하다가.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다는 것. 고생해서 혼자서 고생하다. 그건 어떻게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영대 씨. 아버지를 더 일찍 찾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는 듯했다. 그렇다면 최면을 통해 떠올린 아버지와 자신의 이름은 맞는 걸까?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석근. 김석권이요. 제 이름은 끝자가 그냥 배짠지 대짠지를 잘 모르겠어요. 영대야 이래 부르더라. 돼요. 영대야 이래 부르더라. 할머니도 부르고. 최면 속에서 떠올린 아버지 이름이 실제 이름과 일치한다는 것. 인근 경찰서의 도움을 얻어 아버지에 대한 조회를 해보기로 했는데 과연 아버지의 이름이 있을까? 전부 다 지금 알거든요. 경남에 5명 나온 줄 알고 김은수 눈도락 하면 또 어려운 게 전혀 없고 이러니까. 그러나 일치하는 이름이 없다고 했다. 이 김석권이 맞나요?
부르기를 그래 불러샀더라고. 그래서 김석근인 줄 알지. 내 확실히 모르고. 아버지 친구분이 오시면은 석근이 집에 있나 이라대요. 그리고 성은 김관계는 내 김석근인 줄 알지. 김석권과 비슷한 바람이 나는 이름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영대 씨 30년 전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집터를 천천히 둘러보는데 네. 여기로 마치 다니니까 30년 전 가족과 함께했을 당시의 행복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보였다. 들어가면 저희가 살던 셋집이고 이쪽으로 이제 주인 어르신 집이 있었고. 예. 하만에 산다 이 소리만 들었어. 어디 사노 하니까 네, 하만에 산다. 경상남도 함안에 아버지의 친척들이 살고 있다는 중요한 단서. 실로 오랜만에 영대 씨의 얼굴 가득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잠시 후 놀라운 경과가 공개됩니다. 제작진 영대 씨가 마지막 추면에서 떠올린 단서인 서곡초등학교를 검색 중 경상남도 함안군 예곡리의 예곡초등학교, 즉 동네 이름과 학교 이름이 같은 곳을 발견했는데 그때 경남 함안군 예곡리에서 제작진에게 걸려온 결정적인 제보 전화 한 통. 영대 씨가 자신의 사촌 동생 같다는 것인데 그 당시 영대가 우리 집에서도 조금 살았는데 살다가 제가 아버지가 들고 갔다고요. 들고 간 게 조망로를 갔다고. 그래서 행방문을 뗐던 길이에요. 김영대 씨의 최면석 기억이 자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작진은 급히 경남 함안군 예곡리로 내려갔다. 여기 다니다가 예곡리로 댕기다가 지가 아버지가 들고 갔는 게라 조망로에. 그때가 한 3학년 때나 이럴 때에서 저는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저는 갔다고 조망로를 갔다고 그때. 그러면은 여기서 다닌 학교는 어디? 예곡 국민학교 예곡. 그의 말에 의하면 영대 씨는 예곡리의 예곡초등학교를 다녔다는 것. 또 영대 씨가 최면으로 떠올린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실제와 놀랍게 일치하고 있었다. 예. 맞섰어. 이제 갔다는 거 기억을 보고 알았습니까? 고모집 자주 다녔거든요. 할머니하고. 서울에서 시골 갈 때 버스를 타고 갔군요. 자 그래서 가시면서 바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할머니가. 다녀와서 바로 장례를 치렀어요. 맞아요. 가가 오다가 쭉 가지고 쭉 온 걸 내가 얻고 들어가 가지고. 급하게 마산으로 내려오고 있는 영대 씨. 그동안 누나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모르겠어요. 심정이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것 같아요. 김영대 씨의 누나로 추정되는 김경숙 씨. 그녀를 기다린 지 벌써 5시간째. 저 차 맞아요? 그때 누나 김경숙 씨의 차로 보이는 차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왔다. 제작진의 방문에 영문을 몰라 하는 김경숙 씨. 생각지도 못한 동생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에 매우 당황스러워하는데 기억을 하던가 누나가 있었다는 걸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집을 나갔는지는 저도 몰라요. 왜 누가 데려갔는가? 아버지 말씀은 누가 데려갔다 하더라고요. 누가 데려간 게 아닐까. 일단 동생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그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고 정말 죽은 걸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저도 막 너무 지금 그래요. 지금 어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제가 지금 얼굴을 뵈니까 동생이랑 너무 닮아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3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 지금 김영대 씨의 머릿속에는 혹시나 하는 기대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으로 만감이 교차한다. 멀리서 김경숙 씨를 향해 다가오는 김영대 씨. 과연 누나는 어릴 적 헤어진 자신의 동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 영대 씨 역시 누나를 향해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는데 맞네. 아버지 말 닮았네. 누나 맞아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많이 닮았네. 눈매하고 이렇게 인매가 좀 많이 닮았네 이게 하고. 한참 동안 서로의 조각난 기억을 맞추며 확인해보는 두 사람. 저는 처음엔 엄마가 니를 데려갔다 그러던데. 아니요. 아니야? 이제 서울 고모집 간다고 그냥 기차 타고 서울 올라갔지. 고모집이 어디 연천에? 거기 자주 갔었잖아. 할머니랑도 자주 가고 할머니가 내려오면서 버스에서 돌아가셨잖아. 그래 그럼 그걸
어떻게 기억해? 그걸 어떻게 기억해? 엄마 맞네. 네 맞아요. 맞아. 할머니 뜻이 돌아가셨어. 그거 어떻게 기억해? 할머니 잘해줬었어. 맞아. 맞네. 어떡해. 정확히 일치하는 기록. 두 사람은 친형제임을 확인하고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고 지금 이들의 머릿속에는 가슴 한켠 가시처럼 남아있었던 지난 30년 세월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있었다. 헤어진 이유도 가족에 대한 기억도 모든 것이 뿌옇게 희미하게만 했던 김영대 씨. 지금 그에게는 모든 것이 꿈만 같다. 이루 말할 수 없죠. 이제 나 혼자 힘든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살아왔는데. 진짜 이 프로그램 아니었으면 이제 못 찾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뭐 그동안 죽었던 것만 생각했으니까 그래 다시 또 만나게 하신 게 또 너무 감사하고 하니까 이제는 잘 지내야 돼서 서로 왕래도 하고 그래 이제 좀 저도 사실은 혼자가 되다 보니까 많이 외로웠거든요. 그게 행제관이 없으니까 굉장히 외로웠는데 더 나이 들기 전에 이래 만나게 하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제 안 잃어버리고 끝까지 나하고 살게. 고마워 이렇게 살아 있어서. 다음 날 결정적 제보자였던 사촌 형님을 만나러 가는 김영대 씨. 그의 발걸음이 한결 가볍다. 많이 닮았네 나하고. 똑같이 눈뜬 아침이지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영대 씨. 점점 늘어가는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 그는 행복하기만 하다. 돌아오신 게는 뭐 마음은 기쁘지 뭐. 저는 뭐 우리가 뭐 따고 사망까지 뭐 이렇게 땡긴데 그래요. 최면 속에서 자신을 사랑스럽게 대해줬던 할머니의 기억을 떠올린 영대 씨. 우선 제일 먼저 할머니가 계신 곳을 찾았다. 영대야 여기 저 할매 할아버지 네, 그 상수거든. 네 맞아요. 네. 30년 만에 비로소 할머니께 올린 절. 더 일찍 오지 못한 것이 한없이 죄송하기만 하고. 죄송해요. 너무 늦게 찾아뵌 거 죄송해요 할머니.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가족 찾기에 임했던 그 찾았다. 완전히 뭐 죽었다가 새로 이제 그 살아난 그런 기분인데요.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인생을 또 열심히 살아봐야죠. 나 진짜 지금까지는 가족과 헤어져가지고 홀로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가족과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제. 가족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어 마음 놓고 슬퍼할 수도 없었던 김영대 씨. 하지만 가족에 대한 그의 간절한 그리움은 최면을 통해 기억으로 살아났고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내.